김민수는 그날 밤 아내 정혜란의 몸짓이 유난히 뜨거웠다는 걸 몰랐습니다.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달라붙던 혜란의 손길 뒤에 숨겨진 비밀을요. 캠핑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혜란은 계속 그 남자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혜란의 머릿속엔 박성호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목을 스쳤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읽으며 이번 주말 캠핑 계획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혜란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모든 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양평의 한적한 캠핑장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요.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도 해주고 텐트도 항상 같은 자리에 쳐둔다는 조건이었죠. 혜란은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캠핑이라는 게 번거롭기만 하고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워낙 좋아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첫 방문에서 만난 박성호는 45의 캠핑장 사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남성미를 물씬 풍겼어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혜란에겐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인 타입이었죠. 성우는 민수에게 캠핑 장비 사용법을 설명해 주면서도 틈틈이 혜란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텐트 설치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혜란의 손에 스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세요. 민수는 성우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했고 낚시와 등산 같은 취미도 비슷했거든요. 성우가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내놓으며 건배를 제안할 때 민수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죠. 반면 혜란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성우가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과 이야기할 때 진지해지는 표정 변화를 말이에요. 결혼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면서 민수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성우는 항상 같은 자리 소나무 구역에 텐트를 쳐두겠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순간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렸던 건 단순히 고정된 자리가 편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첫 주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신이 나서 다음 주말 계획을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성우의 마지막 인사 장면만 되새기고 있었죠. 성우가 혜란의 손을 잡으며 다음 주에 또 보자고 했을 때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의 잠자리에서 혜란은 눈을 감고 다른 남자를 상상했습니다. 성우의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길과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시선을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평소보다 반응이 좋다며 만족해했지만 혜란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혜란이 몸을 떨며 절정에 달할 때 입 밖으로 나올 뻔한 이름은 민수가 아니라 성우였습니다. 민수는 혜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캠핑을 시작한 후로 아내가 더 활기차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 리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혜란은 매일 성우를 떠올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심지어 민수와 대화할 때도 머릿속은 온통 성우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자신이 이상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말이 되자 혜란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캠핑짐을 차에 싣는 동안 혜란은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화장을 고쳤어요. 연한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죠. 양평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생각에 들뜬 거였어요. 하지만 혜란의 설렘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성우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혜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 혜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도 혜란의 짐을 먼저 챙겨줬어요. 민수가 다른 캠핑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성우는 혜란에게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난주 이후로 계속 생각났다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혜란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설렘이 교차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캠핑장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우도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성우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혜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남자들의 대화를 듣는 척했지만 실제론 성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웃을 때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다른 캠핑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텐트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성우는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남았습니다. 혜란도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에 머물렀어요. 둘만 남은 채 갑자기 조용해진 캠핑장에서 서로를 의식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혜란이 정말 아름답다고, 민수가 부럽다고 했을 때 혜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우는 혜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혜란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성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힘이 빠졌어요.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텐트에서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손을 놨지만 이미 뜨거운 감정은 점화되고 있었어요. 성우는 혜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캠핑장을 한 바퀴 구경시켜 주겠다고, 민수가 잠들어 있을 때 나와달라고 말이에요.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 애매한 반응이 성우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혔죠.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민수는 골아떨어져 잠들었습니다. 반면 혜란은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우와의 약속 아닌 약속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새벽 5시 혜란은 조용히 텐트를 나왔습니다. 성우는 이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캠핑장은 신비로운 분위기였죠. 성우는 혜란을 캠핑장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예쁜 산책로와 작은 계곡까지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혜란의 손을 잡고 다녔어요. 계곡 앞에서 성우는 혜란을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혜란은 놀라서 몸을 굳혔지만 성우의 단단한 가슴에 등이 닿자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성우의 입술이 혜란의 목덜미에 가까워졌을 때 혜란은 급하게 몸을 빼며 텐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아쉬워하면서도 혜란을 보내줬어요. 텐트로 돌아온 혜란은 아직 잠들어 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설레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세 번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캠핑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금요일 저녁 급하게 들어온 연락이었죠. 혜란은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를 혼자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말이에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죠.
토요일 오후 헤라는 혼자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에게는 혼자라도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성우를 보고 싶어서였지만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헤라는 출장으로 못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달라졌죠. 소나무 구역의 고정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헤란 혼자서는 큰 짐을 옮기기 어려웠는데 성우가 나타나서 모든 걸 도와줬어요. 오후 내내 성우는 헤란 곁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캠핑객들 관리를 핑계로 자주 들렀지만 실제로는 헤란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성우는 헤란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가져왔어요. 혼자 있는 헤란을 배려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둘 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캠핑장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캠핑객들도 며칠 전부터 예약이 없어서 거의 비어 있었어요. 성우가 일부러 그런 날을 택한 건지도 모르죠. 성우는 소주와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헤라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긴장감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 외로운 생활에 대한 고백까지요. 헤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놨죠.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성우가 장작을 넣으러 일어날 때마다 헤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나갔어요. 헤란은 그 손길이 싫지 않았죠. 자정이 넘어서자 성우는 헤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헤란 생각만 했다고,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고 고백했어요. 헤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성우가 헤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헤란이 손을 빼지 않았죠. 성우가 헤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을 때 헤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헤라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입술을 느끼는 배신감과 스릴 이 동시에 밀려왔죠. 성우는 헤란을 텐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헤란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성우의 뜨거운 시선과 부드러운 애무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텐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려왔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어요. 성우는 헤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게 바라봤습니다. 헤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수에 대한 죄책감과 성우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우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자 모든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성우가 헤란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키스했을 때 헤란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란은 떨리는 손으로 성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성우의 단단한 몸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성우는 헤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헤란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했어요. 그 진실된 목소리에 헤란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죠.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성우는 헤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놨어요.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헤라는 성호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감정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민수와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함이었죠. 성호의 애무는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헤란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어루만지면서 헤란이 어떤 순간에 가장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헤란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성우는 더욱 부드럽게, 더욱 세심하게 헤란을 대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텐트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이런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성우가 헤란의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다가왔을 때 헤라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잠시 잊고 순수한 감정만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헤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성우는 그런 헤란을 더욱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처음에 헤란은 성우의 남성다움에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민수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감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헤란을 배려하며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 헤란은 성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이 온몸을 휩쓸었거든요. 성우도 헤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그 순간의 여운을 만끽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되었거든요. 헤라는 성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는 헤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헤란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헤란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단조로운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열정을 경험했어요. 성우는 헤란의 몸과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주었고 헤란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다음 주말 민수는 출장에서 돌아와 다시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기분 좋게 짐을 싸며 헤란에게 지난주 혼자 어땠냐고 물었어요. 헤란은 그저 조용히 쉬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성우와 보낸 그 뜨거운 밤을 떠올리고 있었죠. 민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두려웠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민수에게는 친근하게, 헤란에게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헤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시선이 있었어요. 소나무 구역의 고정 텐트를 보자 헤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민수는 전혀 모른 채 텐트 안을 정리하며 편하다고 중얼거렸죠. 성우는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민수가 보지 않는 틈에 헤란의 손가락 끝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헤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성우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캠핑 장비 사용법을 묻고 주변 맛집 정보도 물어봤어요. 성우와 헤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오후에 민수가 낚시를 하러 간 사이
성우는 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헤란에게 다가왔어요. 성우는 헤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난주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헤란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했을 때 헤란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위험했거든요. 헤라는 성우에게 조심하자고 말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평소처럼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성우와 함께 소주를 기울이며 회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늘어놨어요. 헤라는 조용히 반찬을 챙겨주면서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남편, 다른 한 명은 일주일 전 자신의 몸을 탐했던 남자였죠. 이상하게 현실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성우가 술잔을 들 때마다 헤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헤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즐겁게 떠들어댔죠.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는 재빨리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헤란의 허벅지를 살짝 만지면서 오늘 밤에도 기회가 있을지 물었어요.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민수는 헤란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성우와의 관계 이후로 민수의 손길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며 등을 돌려 잠들었습니다. 헤라는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어요. 새벽에 헤라는 조용히 텐트를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성우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성우는 역시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성우가 헤란을 안았어요. 헤란도 성우의 품에 안겼죠.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아쉬워하며 헤란을 보내줬어요. 텐트로 돌아온 헤란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성우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그 순간 헤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이미 성우 없는 주말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캠핑장에 고정된 텐트는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헤란에게는 비밀스러운 감정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전혀 모른 채 그 안에서 편히 잠들고 있었지만요. 2달째, 5번째 주말부터 완전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지면 헤라는 조심스럽게 텐트를 빠져나왔어요. 처음엔 우연인 척했지만 이제는 서로 약속된 시간처럼 여기고 있었죠. 성우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캠핑장 구석의 작은 창고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소나무 구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그날도 민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헤라는 민수의 깊은 잠에 빠진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텐트 지퍼를 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성우가 손짓으로 헤란을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시작됐죠. 성우는 헤란을 창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둘만의 세계였어요. 성우가 준비해둔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얽혔죠. 하지만 헤란의 귀는 항상 텐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수가 깰까봐, 혹시 찾을까봐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위험함이 오히려 더 큰 흥분을 주었습니다. 성우도 헤란의 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애타게 헤란을 원했어요.
금지된 만남이라는 스릴 이 두 사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혜란이 작은 신음을 흘릴 때마다 성우는 입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강렬해졌어요. 창고 밖에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혜란은 깜짝 놀라며 성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우는 혜란을 진정시키며 더욱 부드럽게 대했어요. 6번째 주말에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밤중에 텐트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창고에 있던 두 사람이 급하게 옷을 정리해야 했어요. 간발의 차이로 들킬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혜란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함에 끌리게 되었어요. 민수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성우와 몰래 손을 잡는 스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조금씩 더 과감해졌습니다. 민수가 낚시를 하러 간 틈에 혜란을 텐트 뒤편으로 불러내어 벽에 기대게 하고 짧은 키스를 했어요.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혜란은 그런 성우를 말리려 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 긴장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몸을 가까이 한다는 배신감과 스릴 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우가 혜란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텐트가 보이는 거리에서 서로를 탐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혜란은 항상 민수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성우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다는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신호도 생겼습니다. 성우가 혜란을 바라보며 살짝 눈을 깜빡이면 오늘 밤 만나자는 뜻이었고, 혜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민수를 힐끗 보는 것은 조심하자는 신호였어요. 민수 앞에서 성우가 혜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 혜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와 성우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사이 성우가 혜란과 눈을 마주치며 은밀한 신호를 보냈어요. 혜란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그 스릴을 즐겼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는 재빨리 혜란에게 다가가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위험한 스킨십이었어요. 혜란은 그럴 때마다 안 돼, 들킬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정작 몸은 성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험함이 더 큰 쾌감을 주었어요. 3달째 혜란에게 주말 캠핑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 아니라 성우를 만나기 위한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평일 내내 혜란은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거울 앞에서 어떤 속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성우가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려보기도 했죠. 성우도 혜란만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창고 안에 항상 같은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두고 혜란이 좋아하는 와인도 몰래 준비해뒀어요.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완전히 일상화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 민수가 잠든 후 혜란이 텐트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우는 항상 제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고 혜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익숙해질 정도로 많은 밤을 함께 보냈거든요. 혜란은 성우와 있을 때와 민수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우 앞에서는 적극적이고 관능적인 여자였고 민수 앞에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죠. 성우와의 관계가 거듭될수록 혜란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쾌감과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성우의 남성다운 존재감이 혜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란과 단둘이 있을 때는 거칠고 열정적인 남자였지만 민수 앞에서는 친근하고 믿음직한 캠핑장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성우가 혜란에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텔이나 펜션에서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내자고 했을 때 혜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혜란에게는 이 캠핑장, 이 고정된 텐트 주변에서의 만남이 특별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은밀한 이곳에서의 관계가 더 짜릿했거든요. 성우도 혜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불륜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의 만남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캠핑장이라는 무대 안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주말이 되면 다시 만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었죠. 민수는 점점 더 캠핑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성우와도 더 친해졌고 다른 캠핑객들과도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아내 혜란도 캠핑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만족했죠. 하지만 혜란이 캠핑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민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였거든요. 소나무 구역의 고정 텐트는 이제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 혜란에게는 비밀스러운 감정의 무대, 성우에게는 금단의 여자를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죠. 이 즈음 민수는 가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밤중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성우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보였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성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혜란은 민수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죄책감을 달래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중 생활을 숨기려는 본능인지 모르겠지만요.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캠핑을 시작한 후로 혜란이 더 밝아지고 활기차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성우는 이제 혜란 없는 캠핑장 운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을 상대할 때도 마음이 없었고 오직 혜란과의 주말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혜란도 평일 내내 성우 생각에 잠겨 지냈습니다.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머릿속은 온통 성우뿐이었어요. 이런 자신이 때로는 무서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달째, 성우는 점점 더 위험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바로 옆에 있어도 혜란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목덜미에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혜란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고작 한 발짝 거리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큰 스릴을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다른 캠핑객과 족구를 하는 동안 성우가 혜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혜란의 손목을 살짝 잡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혜란은 깜짝 놀라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모르는 척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혜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짜릿함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성우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사이 성우가 혜란과 자주 눈을 마주치며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헤라는 민수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성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얼굴이 빨개지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는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헤라는 그저 너무 더워서라고 얼버무렸어요. 성우는 태연하게 민수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헤란에게는 알아차릴 수 있는 미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실수를 하고 성우와 이야기할 때 유난히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만났을 때 헤라는 성우에게 조심하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민수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지 않아? 내 남편이 우리 바로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성우는 헤란을 벽에 기대게 하며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민수가 자고 있는 텐트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 생각해봐. 성우의 속삭임에 헤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헤라는 부인하려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몰래 하는 이런 일에 끌리게 되었어요. 민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자신은 다른 남자와 몸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배신감과 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성우는 헤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싫어한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하지만 넌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 민수 바로 옆에서 나와 이러는 게.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텐트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불륜이 주는 스릴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우는 민수 앞에서도 헤란에게 계속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헤란은 그때마다 긴장하면서도 그 소리를 즐겼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가 헤란을 끌어안고 짧은 키스를 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기까지 2분 남았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성우의 장난스러운 말에 헤라는 더욱 긴장했어요. 민수가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 두 사람은 급하게 떨어져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 간발의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도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성우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성우는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헤라는 성우를 말리려 했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한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배신의 쾌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우와 헤란이 자신의 코앞에서 온갖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심지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몸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성우 형이 헤란이를 정말 잘 챙겨주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성우와 헤란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어요. 헤라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 몰래 하는 불륜의 스릴은 이미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민수 코앞에서 헤란과 금지된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최고의 쾌락이 되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헤란이 창고에서 나와 텐트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캠핑객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취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헤라는 그 순간의 아찔함이 오히려 더 큰 쾌감으로 느껴진다는 자신이 무서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도 두 사람의 위험한 게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하지만 더욱 자극적으로 이어졌어요. 민수가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흥분제였습니다. 성우는 이제 더 섬세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깊이 잠든 사이 텐트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하거나 낮에 숲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자고 했어요. 헤라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성우의 제안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짜릿했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아내와 성우가 친해진 걸 복잡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헤란이 캠핑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아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돌봄의 진짜 의미는 민수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우는 헤란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5달째, 이제 세 사람의 주말 패턴은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민수는 변함없이 캠핑을 즐기고 헤란과 성우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헤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조용한 주부였지만 주말에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죠. 이중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우는 캠핑장 운영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소나무 구역 주변으로는 되도록 다른 캠핑객들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헤란과의 만남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처진 텐트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성우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헤란의 만족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우와의 뜨거운 밤들이 주는 쾌락과 스릴,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헤란이 옆에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번에는 조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곧 화장실에 간 줄 알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시간 헤라는 성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서로를 탐하며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수가 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다행히 민수는 다시 잠들었고 헤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민수는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고 헤란과 성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헤란은 문득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가 좋을 뿐이었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단지 매주 헤란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민수는 내년에도 이 캠핑장과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든다며 성우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내심으로는 헤란과의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헤란 역시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성우와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겨울이 다가와도 세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캠핑객은 줄었지만 민수 가족은 여전히 매주 찾아왔어요.
혜란과 성호의 만남도 계속되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더욱 뜨겁게 서로를 안으며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되는 열정을 나누었죠.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이들의 패턴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구역의 고정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세 사람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민수에게는 의심스럽지만 편안한 휴식처, 혜란에게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무대, 성호에게는 금단의 여자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민수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하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평화로운 주말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혜란과 성호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주말의 비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어요. 소나무 구역의 텐트 안에서 민수는 오늘도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몸을 떨고 있다는 걸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이 비밀스러운 삼각관계는 계속될 테니까요. 이제 1년이 흘렀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혜란과 성호는 더욱 교묘해졌고 민수는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혜란은 이제 완벽한 이중생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완벽한 아내로, 주말에는 열정적인 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성호는 혜란과의 관계를 위해 캠핑장 운영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소나무 구역 주변은 항상 비워두고 다른 캠핑객들의 동선도 조절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캠핑장을 자신들만의 아지트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호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매주 토요일 밤 11시의 약속이었습니다. 혜란과 성호에게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의 비밀스러운 삼각관계는 끝날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텐트, 변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의심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혜란과 성호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민수가 언제 진실을 알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의심만 하며 살아갈지 말이에요. 단지 확실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말도 소나무 구역의 고정 텐트에서는 이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시간이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민수의 의심스러운 휴식, 혜란의 비밀스러운 사랑, 성호의 금단의 만남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지면서도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세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